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현황, 또 사업 주체별 기능과 역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기본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별도 지원 사업, 또 향후 과제와 그 사례 관리가 하나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1차적으로 결혼 이민자 또 기화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나 군 또 구 단위의 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이 좀 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또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사업 추진 체계는 담당 부처가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리고 중앙관리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그 사업 추진 체계는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지금 이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에는 217개소가 설치되었고 2017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101개로 단독으로 운영되는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118개로 총 219개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그 최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218개로 이렇게 이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218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결혼 이민자, 뭐 일반 귀화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 중도 입국 자녀들을 포함해서 친인척, 애국인 근로자, 애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우리가 그 중앙관리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 부처는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사업 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이렇게 이제 뭐 가형, 나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했고요. 센터 규모에 따라서 일반 그 우리가 이제 기본 운영비, 가형 같은 경우는 운영비 규모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이제 가형이라고 하고 운영비 규모가 더 작은 것을 이렇게 나형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그 전국 16개 광역으로 구분하여서 16개의 전국 그 이렇게 도 단위에 하나씩 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거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센터는 센터와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현황 봤습니다. 사업 주체별로는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16개 광역의 거점센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점센터.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정책을, 우리나라의 모든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래서 중앙 부서로 여성이나 특히 이제 그 양성평등, 또 청소년,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또 그 아동 지원에 대하여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게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그런 운영과 평가,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관련된 주요 업무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시도별 국비 배정 및 센터 설치 시 시, 군을 선정을 한다. 또 센터 관리 및 거점 센터 지정 및 관리를 하는 곳이다. 자, 두 번째, 시도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5대5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고요.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겠죠. 관할 시, 군, 구,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을 하게 되고, 또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개발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 군, 구에서는 기초 단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센터 지정을 관리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고 또 예산 지원 및 집행 감독을 하게 되고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시, 군, 구, 시도와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죠. 건강가정진흥원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본 것처럼 2015년에 출범하여서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가족정책 전달체계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그리고 또 보급하는 것이 여기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사업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실적 관리 및 홍보를 하게 되고 또 현장 및 평가 지원을 하게 되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었어요. 자, 거점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전국 우리가 16개 광역으로 구분하여서 광역을 대표하는 이제 센터로 지정된 그 센터를 말하고, 그 광역에 이제 있는 그 센터와 또 시군, 구, 이런 지역 센터들 간의 네트워크와 관련 기관 간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문하여서 교육 지도사 교육이나 관할 지역 센터들의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또 권역 내 센터와의 그 연계 역할을 하게 되고요. 권역 내 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권역 내의 센터 관련 기관 간의 그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도 있고요. 보건소도 있고 그 지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뭐 고용센터나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기관 간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애국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든가 학교를 가게 된다든가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또 집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LH공사나 이런 주택공사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이렇게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일반형은 이렇게 시, 군, 구 단위의 센터로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형으로는 나형이 될 확률이 많죠. 확대형 같은 경우는 함께 건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통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확대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형에서도 가형, 나형 이렇게 봤죠. 확대형에서도 우리가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통합 서비스 기관 확대형에서도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나눠졌고 또 지방비로만 운영되는 통합센터 이런 데도 이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현재 진행되어진 서비스들의 어떤 이제 뭐 한계라든가 또 문제점 앞으로는 어떻게 더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다문화 가족 자조 집단 육성 지원. 자조 집단은 다문화 그 여성들끼리 또는 뭐 남성들끼리 스스로 자조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해요. 전문가가 꼭 투입되지 않아도 또 멘토링 등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거,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거 이런 것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항상 그 돈의 쓰임새가 적절히 잘 되었는지 감사를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건강가정진흥원을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죠. 시에는 이렇게 이제 거점센터가 있어서 거점센터, 시도의 광역 단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센터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에서도 이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항상 예산도 지원하고 집행 감독을 다 시군구 시도는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우리가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고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또 뭐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그 운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기준으로 볼 때 센터장과 팀장, 팀원, 사무원 이렇게 3,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교육팀에 이렇게 2명, 상담팀에 1명, 문화팀에 1명 이렇게 교육, 상담, 문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별로 이제 업무 센터장은 센터 총괄과 센터 내 직원 간의 업무 분장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등 대외 활동을 이제 주로 담당하죠. 팀장은 맡은 부서의 센터 사업 업무 총괄 또 센터 내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팀원은 센터 사업 운영과 센터의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고 사무원은 센터 및 행정, 회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센터에
조직과 업무 분장은 그 지역센터의 규모와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교육팀 같은 경우가 교육팀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토, 자기 국가 필리핀 같은 경우 자기 나라 언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 사업에서 하고 있죠. 또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성평등, 배우자 부부교육 등, 인권교육 등, 또 방문해서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교육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은 개인이나 가족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 전화 및 면접, 방문 상담, 사례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 하고 있고, 문화팀에서는 우리가 사회 통합을 위한 취업 지원이라든가 자조 모임, 결혼 이민자가 이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홍보 및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기준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입지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에 설치를 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이제 사무실, 최소 공간이 이제 45제곱미터 이상, 상담실, 교육장, 언어 발달 교실 이런 것이 16제곱미터 이상, 비상재해 대피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어야 합니다. 종사자 우리가 이제 자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관련 학과 석사 학위 관련 학과라는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이런 것들이 관련 학이고,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회복지 가족 지원, 가족 상담,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근무 등 이런 종사 경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사업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물론 이제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는 관련 분야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가 해당이 되고요. 단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는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센터장에 대한 자격 기준입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 사업.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 그리고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관련 사업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단 또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는 6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팀 1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이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건강가정론 교과목도 결국은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이 이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사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관련 사업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 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팀원으로 보고 있고,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겠고요. 또 상담 전문 인력은 가족 상담 관련 학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족 상담 뭐 학과나 또는 가족 복지학, 또 임상이나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 가족 상담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로 상담 경력이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또 사무원은 이제 컴퓨터 활용이나 행정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계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그래서 굉장히 그 행정 업무의 강도가 아주 많죠. 뭐 이렇게 3년마다 항상 이제 모든 사업에 대한 1년마다 그 사업 비용을 우리가 이제 시군 구로부터 또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행정 업무를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또 별도 예산 지원 사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2017년부터 다문화 가족 생활 지도사와 통합하여서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사라고 우리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례 관리가 굉장히 많이 개별 사회 사업에서는 다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뒷장 오늘 뒷장에 사례 관리 하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개별 사회복지 사업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또 가족 단위로 하는 경우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례 관리의 교과목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는 관련 사업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분야에서 최소한 1, 2년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지도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언어를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언어 발달 지도사. 언어가 이제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치료학과, 언어 병리학과 등 언어 발달이나 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고요.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사회 이런 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고 또 한국어 교육이나 애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고 통번역 전담 인력이 이제 또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되고 한국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자를 통번역 전담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 코치는 이제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기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이 이중 언어 코치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뽑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가운데서 한국 거주 기간 2년 이상의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에 해당이 되고 대졸 이상의 학력 이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중 언어 코치를 이제 하는 거죠. 실제 베트남에서 온 지 이제 뭐 3개월,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어에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면서 이렇게 이중 언어 코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결혼 이민자 중 한 사람이 가서 방문해서 이제 언어 코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뭐 이렇게 5만 원씩 책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기본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우리가 운영과 또 조직 어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